이정우의 찍으면 간다. 딜사이트 S 이정우 전문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오늘 간밤에 뉴욕 증시가 또 급락이 나왔네요. 원체 많이 흔들려서 이제 진짜 조정 시작일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오늘장 전략, 앞으로 시장 어떻게 내다보세요? 진짜 어떻게 보면 조정에서 이제 하락으로 가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 심리가 되게 많이 느껴질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뭐 어떻게 보면 투자자분들은 종목에 좀 더 집중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두고 싶습니다. 지금같이 어려운 시장에서는 대응을 해야 될 방법은 어떻게 많이 떨어졌던 종목들을 사야 되냐, 특히 뭐 반도체 관련 종목들을 저가에 매수를 해야 되냐, 이런 전략도 있고, 제약바이오 관련 종목들을 집중적으로 매수해야 되냐, 지수에 영향이 덜 가는 개별 섹터로 이슈가 강한 제약바이오를 노리시는 것도 괜찮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고, 지금 코스닥 시총 2위가 알테오젠입니다. 그만큼 제약바이오들의 상승세가 많이 올라갔고, 시가총액 1위, 코스닥 시가총액 1위까지도 얼마 멀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 만약에 코스닥 시총 1위가 되면 이제 뉴스나 이런 데서도 계속적으로 나올 거예요. 2차 전지의 시대는 저물고 제약바이오 시대가 올 거다.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나오는 만큼 제약바이오 쪽으로 좀 더 집중하는 모세가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고, 그리고 또 이렇게 시장이 어려울 때 어떻게 보면은 조금 이때까지 잠잠했던 종목들, 어제 같은 경우는 진단키트가 올라갔는데 그런 종목들, 시장에서 소외가 됐던 종목들이 한 번씩 올라가주는 모세가 나오는데, 그런 종목은 좀 더 따라가는 전략보다는 좀 더 지켜봤다가 들어가는 전략이 좋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지금은 약간 중소형주 장세로 많이 넘어온 추세다라고 생각하는 만큼 이제 대형주보다는 약간 중소형주, 대형주에서 신규 매수를 하는 것보다는 들어간 종목들에서 이제 언제쯤이면 나올까, 이렇게 익절 타이밍을 노리시는 게 괜찮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은 이제 대형주에 들어가 있는 내 비중을 챙겨서 중소형주로 좀 눈길을 줘야 된다로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중소형주 골라내는 게 정말 난이도가 높거든요. 그러한 흐름들 저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전문가님의 수익률 탑5부터 점검 들어가 볼게요. 오늘도 변동이 있습니다. 어제 흐름이 좋았던 종목들 자리하고 있고요. 한전산업이 수익률 1등으로 41%의 수익률을 가져가고 있고, LS일렉트릭, HD현대일렉트릭이 어제장에서 또 한 번의 목표가 두 종목 모두 다 달성이 됐습니다. 잠시 후에 AS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앞서서 제약바이오 봐야 된다 말씀 주셨는데, 렉나자에 대한 기대감, 유한양행 18%의 수익률, 그리고 녹십자도 어느새 5위권에 안착이 됐습니다. 자, 먼저 전력기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LS일렉트릭 볼게요. 수익률 37% 넘어가고 있고요. 최근에 10% 이상의 급등이 나왔었고, 어제도 한 차례 올라갔었고요. 물론 상승 탄력은 장 후반으로 가면서 좀 떨어지긴 했는데 목표가 달성이 됐거든요. 또 한번 올려볼까요? 네, 이 전력기기 섹터는 계속적으로 좋다라고 말씀을 해드리는데, 2차 목표가인 27만 원까지 이제 다 찍어줬다고 생각해요. 네. 이제 남은 거는 여기서 이제 30만 원까지 가냐 안 가냐인데, 30만 원 부근에서 이제는 나머지 물량을 다 정리하시는 게 좋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 만큼 29만 5천 원부터는 이제 그때는 다 정리하자. 30만 원까지 노리다가 정리 못하고 빠지면 좀 더 아쉬운 부분이 있으니까 나머지 물량은 29만 5천 원에 정리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LS일렉트릭 지금 우리 시그널에 맞춰서 사셨다면 수익률 37% 넘어가고 계실 텐데요. 이제 차차 비중 챙기는 쪽으로 이 중심을 이동해 봐야 되겠습니다. 29만 5천 원부터 30만 원 사이 비중 챙기기 말씀 주셨고요. 자, HD현대일렉트릭 보겠습니다. 자, 받은 지 얼마? 4거래일 됐죠. 오늘까지 4거래일인데 벌써 수익률이 22%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37만 원 돌파가 됐던데요. 지금 자리 더 올려볼까요? 지금 관련해가지고는 어떻게 보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많이 올랐던 종목들, 저도 오늘장이 좀 많이 궁금하긴 합니다. 진짜 대형주에서 중소형주로 옮겨가는 시점인지, 오늘장이나 내일장에서 많이 결과가 나올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종목이 들어갔던 시점이 미국 증시가 저번 주 금요일날 많이 빠지고 나서 월요일날 말씀해드렸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시장이 많이 빠질 때 시장을 주도했던 종목들을 매수하는 게 좋다라는 생각이었는데, 그때 딱 맞춰서 딱 들어가서 이번 주 내내 수익이 나오는 모습제가 나왔습니다. 이 종목도 어떻게 보면 40만 원이 강한 마디선이다라고 생각하는 만큼 39만 원, 이때부터는
물량을 다 정리하시는 게 좋지 않나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HD현대 일렉트릭도 지금 3거래일 만에 수익률 20% 넘어갔는데요. 이제 차차 챙기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 이정우 전문가 좀 더 가까이서 만날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려 볼게요. 초록 검색창에 딜사이트 S 검색하시고 우리 이정우 전문가 찾아오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도 딜사이트 S, 이정우에 찍으면 간다 검색하시고 함께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상단에 QR코드 찍고 지금 바로 입장 가능하시니까요. 여러 가지 방법들로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종목 기대가 됩니다. 이렇게 빠졌을 때는 어떤 종목 들어가 봐야 될까요? 오늘의 종목은 마녀공장이라는 종목을 갖고 왔습니다. 마녀공장 화장품주 맞죠? 네, 맞습니다. 네. 예, 포인트 잡아보겠습니다. 가성비의 클렌징 화장품이다. 오일 클렌저가 굉장히 주력 효자 상품이거든요. 네. 제가 써봐서 알아요. 예, 이야기 들어볼게요. 네, 가성비 클렌징 화장품, 어떻게 보면 기초 화장품 쪽의 강자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지금 뭐 시장에서 많이 나오는 색조, 기초 이걸 뭐 쉽게 얘기를 한다라고 말씀해드리면 색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시대의 흐름이 있습니다. 어떤 컬러가 유행을 하냐에 따라서 이쪽으로 들어갔다가 이쪽 메이커가 막 이렇게 가는 부분도 있고 되게 많아요. 남자분들은 잘 모를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해외나 이런 부분 갈 때 와이프나 여자친구가 나 샤넬 립스틱 몇 번 사줘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을 거예요. 그만큼 컬러가 어마무시하게 너무 많습니다. 근데 기초는 어떻게 보면 충성 고객이 되게 많아요. 그 말이 뭐냐? 기초 화장품을 한 번 쓰면 이 제품 트러블이나 이런 부분이 없네. 그럼 이 제품만 계속 써야지. 이거 떨어지면 또 사고 이런 부분이 되게 많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은데 이 마녀공장은 기초 화장품에서 강자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클렌징 화장품 안에서 굉장히 요즘 주력해서 잘 나가고 있다, 네. 수익이 좀 잘 나고 있다 들었는데 미국 매출 고성장이라는 키워드가 있네요. 북미 쪽으로도 좀 수출이 되고 있나요? 네, 북미 쪽으로 수출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아마존에서도 계속적으로 매출이나 이런 부분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또 미국 하면은 어떻게 보면 코스트코라고 볼 수가 있는데 코스트코에도 입점이 돼서 거기서도 매출대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년 대비 어떻게 보면 매출이 3배 이상이 나온 부분. 그만큼 요즘 화장품 트렌드가 뭐냐? 미국에서 많이 팔려야 더욱더 시장의 관심이나 이런 부분을 많이 받는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이 마녀공장이 시대의 흐름을 맞추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지금 같은 시점에서 왜 화장품을 갖고 왔냐라고 본다면 또 실적 시즌이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어요. 화장품이 이번 연도 좋다라고 하는 거는 다들 알다시피 그렇기 때문에 실적 또한 탄력을 받아서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어떻게 보면 해외 매출이나 이런 부분 다들 알다시피 중국 쪽 그리고 일본 쪽 이런 쪽을 좀 더 집중을 하면 좋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은데 일본 쪽 같은 경우는 매출이 좀 하락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 부분을 이번 연도부터는 좀 더 개선하려고 노력을 하는 부분 그게 어떻게 보면 미래 성장성이나 판매 루트나 이런 부분을 더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화장품주 실적 시즌에는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이제 시장을 주름 잡았던 쪽이 하나의 섹터가 화장품이었는데 하반기로 들어오면서 주춤했었거든요. 다시 한번 봐야 된다라는 관점으로 좀 풀어주셨고 올해 호실적이 예상이 되나요? 2분기요? 네. 이번 연도 전체적으로 말씀해 드리면은 이번 연도 매출액은 1,300억 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고 영업이익은 233억 원, 작년 대비 거의 47%가 넘는 부분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화장품이 왜 이번 연도를 다들 좋다라고 얘기하면서 상반기를 많이 올라갔던 이유 중에 하나가 실적이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지금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게 아마존 뷰티 관련해가지고 아마존에서도 계속적으로 러브콜을 하고 있는 부분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K뷰티를 한 단계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만큼 지금 화장품주들 어떻게 보면 상반기 이후로 많이 빠졌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7월 달 들어와서 거의 15일 정도 조정이 많이 들어왔던 모습세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실적에 맞춰서 한 단계 더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 물론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올 가능성이 있는 화장품 종목들도 있겠지만 이 마녀공장 같은 경우는 좀 더 탄탄한 모습세가 나오는 만큼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실적도 그리고 수출 데이터도 잘 나오고 있는 마녀공장 오늘 첫 번째 종목이었는데요. 목표가가 어딜까요? 최근 한 달 동안에는 좀 상대적으로 지지부진했던 것 같거든요. 매수가는 좀 24,500원 이하로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조금 오늘 시장이 장 초반에 출렁거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굳이 비싸게 들어가는 전략보다는 조금 싸게 들어가자. 24,500원 이하에서 들어가자라고 말씀해드리고 싶고 목표가 같은 경우는 27,000원. 요즘 시장에서는 생각보다 목표가를 높게 잡는 전략보다는 좀 짧게 잡으면서 수익을 챙겨가는 전략이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손절가 같은 경우는
24,500원을 잡고 대응하겠습니다. 어제 종가가 25,100원 선인데요. 그 부근 말고요. 오늘 시장이 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매수가를 좀 보수적으로 바라보자 말씀 주셨습니다. 24,500원 이하에서 그리고 목표가는 27,000원, 손절가 21,500원까지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종목 궁금한데요. 두 번째 종목은 뭘까요? 네, 두 번째 종목은 수산중공업입니다. 수산중공업이요. 네. 수산중공업 왜 가져오셨을까요? 우크라이나 재건 기대감이 있나 보네요. 첫 번째 포인트로는 유압 브레이커, 유압 드릴 시장 점유율 1위다. 1위 굉장히 좋아하시잖아요. 네, 1위 되게 좋아합니다. 예, 들어볼게요, 이야기. 네, 1위란 단어를 되게 좋아하는데 국내 시장 점유율 1위고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6위 안에 들어가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유압 브레이커, 유압 드릴이 뭐냐라고 본다면 우리가 길 가다가 갑자기 드드드드득 하시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땅이 울리는 거요. 네, 맞죠. 그게 유압 브레이커, 유압 드릴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걸 포크레인에 장착하는 부품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재건 현장이나 이런 부분에 있을 때 이런 제품들이 많이 사용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수산중공업 어떻게 보면은 되게 이름이 되게 생소하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되게 많을 거예요. 그만큼 건설 건자재 무슨 회사지? 조선인가? 이렇게 많이 헷갈리시는 분들도 있는데 건설 장비를 부품을 만들고 있는 회사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시장에서 되게 많이 소외된 종목이다. 요즘 어떻게 보면 재건 관련주들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현대 에버다임, HD 현대건설기계 이런 종목들이 많이 올라갔는데 이런 종목들이 지금 들어가기엔 약간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어제도 시간에서 현대 에버다임 네. 같은 경우에 시간에 6% 정도 상승하는 모습세가 나왔기 때문에 오늘 장에서도 또한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었는데 이럴 때 재건 관련주들 어떻게 보면 아직 안 오른 재건 관련주들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이 종목이 딱 적기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서 갖고 왔습니다. 네, 건설기계 내가 못 잡았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안내해드리는 세 번째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가 될 것 같네요. 우크라이나 재건 기대감 이야기 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평가된 건설 장비주라는 키워드도 있네요. 먼저 우크라이나 재건 기대감은 다들 알다시피 트럼프가 만약 대통령이 되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부분을 많이 끊긴다는 얘기를 했어요. 지금 우크라이나가 강해서 전쟁을 계속 이어가는 게 아니라 미국에서 지원을 받아서 그걸로 인해서 전쟁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런 지원이 다 끊긴다라고 하면 솔직히 우크라이나가 지금 항복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네. 생각이 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젤렌스키 대통령도 지금 계속적으로 러시아에 어떻게 보면 화해의 메시지를 어느 정도 보내고 있다. 그런 시그널이 계속적으로 나오는 만큼 어떻게 보면 시장에 더욱 관심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부분 재건 관련해 가지고 건설 장비 이쪽이 어떻게 보면 재미가 없었습니다. 작년에도 재미없었고 이번 연도 초에도 재미가 없었어요. 근데 이런 테마를 바람이 불고 나서 더욱더 올라갈 수 있는 기회는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이 재건을 시초로 하면서 우리나라가 유럽이나 이런 부분에 더욱더 확장할 수 있는 부분까지 시너지까지도 나올 수 있는 부분까지 있는 만큼 재건이 끝이 아니라 이제 유럽으로 올라갈 수 있는 시초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재건 기대감이 살아있다 이야기 들어봤고요. 세 번째는 저평가되어 있는 건설 장비다. 앞서 말씀 주셨던 유압 쪽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건설 장비주들이 다들 거의 다 저평가예요. 네, PBR이 거의 1이 안 넘어가는 모습인데 이 종목은 더 특별하게 진짜 0.76입니다. 정말 낮네요. 네, 정말 낮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시장에서 많이 관심을 못 받았고 주가가 그만큼 상승 탄력을 못 받았다. 차트를 좀 이따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른 재건주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많이 올라가 주는 모습인데 이 종목은 진짜 못 가요. 저는 이름이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수산중공업도 좀 뭐랄까 진짜 조선 쪽? 저는 수산주도 생각이 나더라고요. 네, 그래서 너무 좀 그 이름 좀 바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있는데 그걸 떠나서 어떻게 보면 건설 장비 중에서 진짜 저평가된 종목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재건 관련 테마 바람이 불 때 이런 종목을 좀 더 눈여겨서 보면은 수익이나 이런 부분을 챙겨갈 수 있지 않나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키포인트다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원체 이제 PBR이 낮기 때문에 다른 재건 관련주 키 맞추기 격으로 좀 올라가다 보면 어느 정도 기대 수익률도 높일 수 있다 보니 수산중공업 가져오신 듯한데요. 자, 매수가가 궁금합니다. 앞서 차트 봐야 된다 말씀 주셨는데 어떠한 흐름인지 궁금한데 목표가는 2,450원이네요. 네, 맞습니다. 네, 이야기 들어볼게요. 매수가가 어딘지요? 차트를 좀 크게 멀리 보시면은 진짜 거의 바닥권에 있어요.
그러네요. 제가 거의 바닥권 종목들을 많이 안 갖고 온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거기다 제가 좋아하는 종목들은 고점을 한 번 정도 찍고 그리고 다시 한번 눌림이 줬을 때 그런 종목들 아니면 1차 상승이 나오기 전에 들어가는 종목 이런 종목들을 많이 원합니다. 근데 또 방송 초기에도 제약바이오를 많이 언급을 해드렸죠. 제약바이오 좋다 하는데 많이 못 갖고 왔던 이유도 하나가 지금은 거의 상승 랠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조정이 들어왔을 때 들어가는 부분이 더 좋다. 왜냐하면 그런 부분이 좀 더 안정성은 있기 때문에. 근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올라가는 종목을 따라서 올라가는 종목이 더 좋다. 제약바이오 섹터. 근데 이 수산중공업은 지금 전체적으로 재건 테마 바람이 불고 있지만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세나 이런 부분이 더욱더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 어떻게 보면 오늘 시장이 많이 빠질 것 같은데도 시초가 공략으로도 저는 괜찮다라고 여겨지고 있는 게 시간에서 재건 관련 종목들이 올라갔던 부분 그렇지만 이 종목은 소외돼서 못 올라갔던 부분 나머지 재건 관련주들이 오늘까지 올라가면은 조금 더 어떻게 보면 과열 아니야? 다른 종목들이 뭐 있지? 이런 부분을 많이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수산중공업으로 매수세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매수가는 시초가 전략 그리고 목표가는 2,450원, 손절가는 1,950원 잡고 대응하겠습니다. 목표가 굉장히 짧게 주셨네요. 앞서 말씀 주셨듯이 챙기면서 가야 된다. 그런 것도 있고 현대에버다임 같은 경우는 목표가를 처음부터 크게 줬잖아요. 예, 현대 에버다임도 한번 살펴볼게요. 원체 시간외에서 많이 네. 올라갔기 때문에 오늘 그럼 급등 나왔다가 그 흐름이 좀 전개가 좀 될까요? 제가 2차 목표가로 말씀해 드렸던 거는 이제는 9,900원이었습니다. 네, 10,000원 밑에서는 한 번의 조정이나 그런 부분이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근데 어제 시간의 가격이 9,600원 정도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2차 목표가까지도 충분히 달성 가능성이 있는데 거기서 수익을 좀 챙기고 저는 그다음 나머지 물량은 딱 14,000원, 14,000원에서 15,000원까지도 한번 바닥권 대비 네. 거의 한 100% 정도 상승을 할 수 있는 저는 테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 어제 시간에가 전 좀 의미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재건 관련해 가서 추가적인 코멘트를 말씀해드리면 이때까지 데모가 시세를 상승을 리딩을 했습니다. 네, 그 대장이었죠. 근데 현대 에버다임이 시간에서 제일 많이 올라가줬다는 거는 이제 대장주가 바뀔 수도 있다. 그때부터는 상승이 더욱더 커질 수 있는 부분 어떻게 보면 제가 한전산업을 말씀해 드렸을 때 우리 기술이 계속적으로 올라갔지만 한전산업으로 대장이 바뀌면서 더욱더 상승 탄력이 나왔었던 부분 그런 부분을 이제 현대에버다임이 만들어줄 수도 있다라고 여겨지는 만큼 오늘장 재건 테마 좀 지켜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데모는 또 현대 에버다임 대비해서 실적에 대해서 그쵸. 우려의 목소리가 좀 있었기 때문에 현대 에버다임을 주셨고 오늘 현대 에버다임 이야기 더 드리자면 오늘 목표가 달성 예상이 되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 챙기면서 나머지 물량을 14,000원, 15,000원까지 끌고 가자. 어제 종가가 9,000원 선이었었거든요. 이제 100%의 수익률을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정우 전문가 좀 더 자세히 가까이 만날 수 있는 방법 초록 검색창에 딜사이트 S 검색하시고 우리 이정우 전문가 찾아오시면 되겠고요. 유튜브 검색창에 딜사이트 S 그리고 이정우의 찍으면 간다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QR코드 찍고도 바로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을게요. 자, 여기서 마무리 지어보겠습니다. 이정우의 찍으면 간다.